자, 인스타그램은 스토리나 해시태그 등을 이용해서 지속적인 노출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주로는 아마 PC랑 이제 스마트폰을 활용할 때 고객분들은 아마 스마트폰으로 아마 많이 보시게 되실 거고요. 우리가 관리할 때는 스마트폰과 PC 두 가지 아마 다 활용을 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면 PC에서는 올릴 수 있는 게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라든지 릴스와 같은 것들은 우리가 PC 버전의 그 인스타그램에서 올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스마트폰에서는 릴스나 뭐 아까 얘기했던 스토리 같은 걸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좀 잘 활용해서 마케팅을 하시면 좋겠죠. 자, 일단 인스타그램을 사용하는 이유라고 적혀 있는데요. 글보다는 이미지가 더 눈에 띄는 도구예요. 그리고 이미지랑 동영상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보여지는 게 인스타그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1대1 정비율의 사진 형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해시태그의 노출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 분야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도구이고요. 지속적인 콘텐츠 제작이나 배포가 용이하다라는 것도 하나의 인스타그램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스토리 같은 경우는 24시간 이후면 사라져버리지만 스토리에서 중요한 내용은 하이라이트로 뽑아서 내 프로필에다가 둘 수가 있고요. 릴스를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해시태그의 노출이 활성화되어 있는 도구 중에 제일 유명한 도구가 인스타그램이라 보시면 되겠고 인스타그램에서는 일반 계정과 프로페셔널 계정이 있는데요. 프로페셔널 계정에서는 광고 도구나 인사이트 등을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인스타그램을 우리가 활용을 할 때 마케팅적으로는 어떤 부분들을 조금 생각해야 되는지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인스타그램에서는 핵심 포인트가 바로 해시태그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사진이나 동영상을 그냥 올린다고 해서 이거를 이 인스타그램에서 얘가 어떤 사진을 올렸는지, 얘가 어떤 동영상을 올렸는지까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 해시태그는 바로 그런 역할을 해요. 내가 사진이나 동영상 어떤 게시글을 올렸을 때 이게 어떤 내용에 대한 게시글인지를 검색을 할 때 알아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해시태그라고도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특정 주제에 관심을 갖는 이용자들이 쉽게 검색할 수 있게 컨텐츠를 분류하는 게 이러한 해시태그의 역할인 거고요. 즉 우리가 고객과 소통하고 팔로워를 늘리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해시태그를 전략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자, 해시태그에는 브랜디드 해시태그와 커뮤니티 해시태그라는 게 있어요. 단순히 우리 브랜드, 제품명을 이용하거나 브랜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단어를 해시태그로 쓰는 걸 브랜디드 해시태그라고 하고요. 커뮤니티 해시태그란 데일리룩이나 맛집, 여행과 같이 특정한 주제나 일상적인 내용을 해시태그로 사용하는 걸 커뮤니티 해시태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커뮤니티 해시태그를 사용하면 고객이 아닌 대중들과 소통하기가 좋고요. 또 내 게시물이 쉽게 검색에 최적화가 될 수가 있어서 자연스럽게 팔로워도 늘어나는 부분이 바로 커뮤니티 해시태그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거를 그냥 아무거나 쓴다기보다 나의 브랜드 타겟 집단이 평소에 어떠한 해시태그를 쓰게 될지 그거를 좀 살펴보시고 우리 게시글을 쓸 때 집어넣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해시태그를 조금 최적화해 본다면 일단은 고객이 쓰는 해시태그들 어떤 해시태그를 쓰게 되는지를 먼저 조사를 하시고 그 중에 브랜드 게시물과 어울리는 것들을 골라서 쓰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의 어떤 브랜드가 속한 업계에 인스타그램에 인플루언서가 있을 거예요. 인플루언서는 어떤 영향이 있는 개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분들을 찾아서 이분은 어떠한 매력이 있어서 어떤 부분들 때문에 사람들이 좀 많이 따르게 될 것인지 그런 것들을 한번 분석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죠. 또 세 번째로는 경쟁사의 게시물을 살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해시태그가 많은 참여를 불러오는지 또는 잠재 고객들이 어떠한 스타일을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런 경쟁사의 게시물을 살펴보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왜냐면 어떤 그 해시태그를 다른 게시글이 있을 때 좋아요가 많이 눌려졌고 또는 댓글이 많이 적혀졌는지 이런 것들을 본다면 그게 바로 참여를 불러온 거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해시태그가 어떤 것들이 어떻게 들어갔을 때 그리고 게시물이 어떻게 적혔을 때 좀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인플루언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풀어서 적었는데요.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을 인플루언서라고 해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큰 영향력과 파급 효과를 가지고 오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분들은 사실 우리가 아는 채널들에서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유튜버라고 생각을 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이 그냥 유튜브를 그냥 보시는 게 아니라 보다 보면은 어떤 채널은 아마 구독을 해서 보시기도 하겠죠. 그리고 그 채널에 있는 내용들은 많이 보시거나 아니면은 어떤 결정을 할 때 많이 참고를 하시기도 하실 거예요. 그런 게 일종의 인플루언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플루언서를 이용한 마케팅도 그만큼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우리가 어떤 쇼핑몰을 운영을 한다라고 하실 때도요. 일반적으로 요즘 같은 경우 그냥 상품 올리고 그만두질 않아요. 상품을 올렸다고 해서 그게 잘 팔리면 참 좋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상품을 올리고 나서 그거를 홍보를 하거나 광고를 하시게 되는데 광고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기도 하고 광고라는 인식이 딱 들어가다 보니까 광고보다는 홍보를 먼저 한 후에 광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홍보는 어떻게 홍보를 하느냐? 간단히 말하면 이런 영향력 있는 개인들, 즉 인플루언서들에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또는 이런 분들에게 어떤 간단히 말하면 공동구매 그런 것들을 진행을 부탁을 하기도 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인플루언서, 영향력 있는 개인이 그 물건을 쓰고 이 물건이 좋다라는 어떤 글들을 적었을 때 그것을 참고해서 물건을 사시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바로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렇게 시장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럼 인플루언서를 등급별로 한번 구분을 해봤어요. 일단 제일 밑에 나노 인플루언서가 있고 제일 위에 메가 인플루언서가 있죠. 자, 메가 인플루언서는 여러분들이 아는 연예인이나 셀럽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적게는 수십만에서 많게는 수백 명에 이르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인플루언서라면 메가 인플루언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연예인 중에 한예슬 씨도 해당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그냥 연예인들, 셀럽들 있죠? 그런 분들이 메가 인플루언서가 되겠죠. 그리고 매크로 인플루언서는 수만에서 수십만 명에 이르는 가입자나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는 온라인 카페, 페이스북 페이지, 블로그, 유튜브 채널의 운영자라면 매크로 인플루언서라고 보여져요.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구독을 해서 보고 있는 유튜버의 어떤 운영자 정도라고 한다면 해당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런 분들. 예를 들어서 글쎄요. 메가 인플루언서급까지 거의 갈 것 같지만 업계 중에서 예를 들어서 스마트 스토어 쪽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신사임당이라는 분 아시죠? 그런 분 같은 경우는 아마 매크로 인플루언서나 메가 인플루언서 사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리고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라는 거는 1000명에서 수천 명에 이르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개인 인플루언서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일 방문자가 예를 들어 1000명 이상 된다라고 한다면 그런 건 이제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나노 인플루언서라고 한다면 수백에서 수십 명의 팔로워를 확보한 개인 블로거, SNS 이용자도 나노 인플루언서라고 등급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간단히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고 블로그를 계속해서 글을 쓰다 보면은 계속해서 방문자들이 늘게 되거든요. 글에 따라서. 그러면 한 일 방문자가요. 일단 수백 정도 된다. 또는 수십 정도 된다라고 한다면 벌써 나노 인플루언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등급 자체가 인플루언서라고 해서 대단하다라고 할 건 없고요. 그냥 간단히 말하면 옆집에 있는 엄마나 아니면 저기 예를 들어서 모임의 어떤 모임장 정도라고 했을 때 그분이 무언가를 썼는데 되게 좋다라고 한다면 나도 사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교를 하는 어떤 톡방이 있는데 그 톡방에 있는 어떤 사람이 이거 진짜 써보니까 괜찮더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했을 때 그게 광고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 나도 한번 써볼까? 이런 생각을 아마 먼저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런 정도가 아마 나노 인플루언서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실제로 메가 인플루언서한테 광고를 하는 업체들도 많고요. 이 메가 인플루언서한테 광고를 한다라고 했을 때 비용 자체는 꽤나 많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까 얘기를 그냥 제가 연예인 한예슬 씨를 들었으니까 한예슬 씨가 예를 들어서 물을 마시잖아요.
뭐 유튜브에서 물을 마셔요. 그것도 광고예요. 그죠? 예를 들어 뭐 가방을 맨다. 그것도 광고일 거고. 그걸 이제 협찬을 받아서 광고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게 실제로는 그분들이 돈을 받고 그렇게 영상을 찍을 때 그거를 마신다든지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거니까 그런 거를 생각했을 때는 비용이 꽤 많이 드신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 찍을 때 뭐 예를 들어 몇 천에서 그 정도 이제 들 수가 있고. 근데 나노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는 얘가 마케팅을 한다라고 할 때 이 정도만 제공을 해줘도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제품을 판매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분한테 뭐 간단하게 어떤 좀 정성 들인 어떤 DM 같은 걸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게시글을 보니까 너무 잘 하신다든지 어떤 분야에 대해 좀 많이 관심을 가져 하시는데 저희는 어떤 업체이고 이런 물건이 정말로 좋아서 한번 써보시라고 드리고 싶다 하면서 홍보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가볍게 얘기를 나누기도 하겠죠. 뭐 실제 블로거도 많이 들어와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그분은 일단 서비스 받는 것만 해도 좋아요. 그러면 그걸 또 사용한 그런 후기 같은 것도 정성스럽게 올려주시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광고라는 느낌이 안 나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비용이 적게 들면서 잘 먹혀드는 게 나노 인플루언서 쪽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나노랑 마이크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활용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자, 일단 유명인을 이용한 대중적인 홍보는 실제 광고구나 라는 걸 아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물론 광고인 걸 아면서도 본인이 쓰기도 하겠지만요. 그렇지만 가까운 지인을 통한 솔직한 후기 같은 느낌이 아무래도 더 진실성 있게 느껴지고 더 그 물건에 대해 와닿게 되는 거는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실제 기업에서는 저렇게 유명인을 이용한 대중적인 홍보도 하시지만 이렇게 가까운 어떤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나 나노 인플루언서를 이용한 마케팅도 하시고 계신다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마이크로나 나노 인플루언서는 팔로워의 숫자는 적지만 관심 분야에 대해 전문성이 높다라는 어떤 특징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노릴 때 이런 후기 정보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 인스타그램 마케팅은요. 실제 국내 인스타그램 사용자의 92%가 인스타그램에서 새 상품을 접한 후 구매와 관련된 행동을 취했다고 하고요. 그 중에 이제 85%는 인스타그램에서 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검색한 경험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63%는 브랜드 인스타그램 계정에 연계된 브랜드 웹사이트나 앱을 또 방문도 했다고 해요. 그 중에 이제 35%는 인스타그램에서 제품을 접한 후 상품을 구매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뭔가 되게 재밌는 상품이 있거나 뭔가 좀 이목을 끄는 그런 느낌의 상품이 있다면 뭔가 사보고 싶은 어떤 주의가 끌려지고 관심이 가고 사고 싶은 어떤 욕구가 생기게 되죠. 그런 부분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게 인스타그램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실제 인스타그램 하면은 소통의 도구다라고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소통의 도구라는 것에서 검색을 하시는 분들도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국내에서 정보 검색 탐색을 한다라면 당연히 네이버가 압도적인 이용률을 보이기는 해요. 하지만 맛집을 찾거나 취미생활이나 요즘 트렌드 이런 것들을 살펴볼 때는 이런 검색 포털보다는 SNS를 많이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요. 맛집을 찾아볼 때 네이버에서 블로그에서 찾는 그런 경우들도 꽤 많은데요. 뭐 간단히 말하면 그런 맛집들을 인스타그램에서 찾는 경우도 많아요. 특히나 이제 여자애들 톡방 같은 데 들어가 보면요. 손톱 같은 거를 하고 싶어 하는 애들이 많거든요. 네일 아트를 그러니까 이제 어디 가서 할까 이런 걸 찾아볼 때 인스타그램에 띄워져 있는 네일 아트 그림들 있죠. 사진들. 그거 보고 요렇게 해주세요. 요렇게 찾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꽤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네이버 블로그에서 찾지는 않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 SNS를 활용하는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일단 포털 사이트가 아닌 SNS를 이용하는 이유 중에 제일 높았던 이유가 궁금한 내용을 영상으로 자세히 보고 싶어서. 이건 아마 유튜브 쪽이겠죠. 그쵸? 근데 제가 유튜브만 이럴 줄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인스타그램에서도 이걸 또 찾아봐요. 왜냐면 릴스라는 게 많은 사람들한테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해시태그로 역시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SNS 상에서 릴스나 뭐 이런 데 올려지는 거 되게 짤막짤막한 영상들이 올려지잖아요. 긴 영상을 보기는 또 싫고 짤막짤막한 간단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인스타에서도 꽤 많이 본다라는 거죠. 그리고 댓글, 좋아요 같은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싶어서도 꽤 많습니다. 그죠? 그리고 SNS에서 공유되는 정보가 많아서, 그리고 궁금한 내용을 간단히 이미지로만 보고 싶어서, 이런 것들이 실제 포털 사이트가 아닌 SNS를 이용하는 이유라고 하더라고요. 또 제 친구 같은 경우도요, 어디 뭐 카페 같은 데 근사한 데를 잘 알아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네이버에 찾으면 나오냐 했더니 네이버가 아니라 자기는 인스타그램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왜? 라고 물어봤어요. 예,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왜? 야, 네이버에서 찾으면 되지? 라고 얘기했더니 하는 말이 뭐였냐면은, 실시간으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인스타그램이 그만큼 좋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또 최신 글만 모아서 또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정보를 찾는데도 SNS를 활용한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그런 대화 내용이었었던 거.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자, 실제 2019년 이후에 소셜미디어의 트렌드라고 한다면 단연 아직까지도 유튜브랑 인스타그램이 차지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 유튜브를 이용하는 이유는 흥미 위주의 컨텐츠를 보기 위해서 이용하는 비중이 두드러지죠. 그런데 인스타그램의 이용 이유라고 했을 때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과 지인과의 교류를 위해서 이용하는 비중이 높게 차지한다고 합니다. 실제 어디 모임 같은 데 가보면요, 인스타그램 혹시 하냐? 인스타그램 아이디가 뭐냐? 뭐 친구 가입하자, 팔로우하자,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다가가는 걸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용도로도 많이 활용하는 비중이 높게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인스타그램으로 우리가 구매를 유도한다면 어떤 층들을 노려야 될 거냐? 자, 이용층은 아까 얘기했듯이 20대에서 30대 여성층이 주로 많은 이용층입니다. 하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여성만 있다 이런 건 아니니까 참고해 주세요. 특히 이 중에서는 20대 여성이 콘텐츠 업로드나 댓글 달기나 검색 같은 적극적인 활동을 보이고요. 30대 여성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제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구매 결정을 되게 많이 할 수가 있는 그런 나이대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이런 분들을 위한 컨텐츠를 만들어서 올린다라면 인스타그램에서도 충분히 구매를 유도할 수가 있을 거다라고 보여지죠. 실제 오픈 서베이 조사에 따르면 인스타그램 이용자 중에 10명 중 7명이 인스타그램의 게시물을 보고 관련 제품의 이용 의향을 느끼고 그 중에 61%는 실제 해당 제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게시물 광고를 접촉한 후에 구입 이용에 대한 의향 여부를 따져보니까 실제 구입 이용을 생각한 적이 있는 사람이 72.4%였다고 하고요. 그 72.4% 중에 실제 구입을 해본 사람은 61.4%가 실제 구입까지도 이용을 해봤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때 이용 의향을 느끼거나 구매를 하게 된 요인은 4가지였는데요. 사진이나 영상의 퀄리티가 좋아서가 굉장히 많아요. 그 얘기인즉슨 인스타그램을 찍을 때 사진이나 영상을 조금 더 좀 신경 써서 찍어야 되겠다라는 게 일단 생각이 들죠. 그리고 설명하고 해시태그가 좋아서가 50.4%입니다. 그러니까 사진하고 그에 대해 해시태그 설명만 좀 잘 적으면 그래도 굉장히 많이 구매를 이끌어내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죠. 그리고 좋아요 수도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게시물에 하트가 많아서가 22.4%였고요. 아까 얘기했던 저 유명인들 올린 게시물이 22%. 그럼 퀄리티가 좋은 게 유명인 올린 것보다 훨씬 높죠. 그쵸?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은 인스타그램으로 내가 구입까지 이루어지게끔 하기 위해서라면 사진 영상의 퀄리티랑 설명 해시태그를 좀 잘 이용을 해주신다면 구입 이용 의향까지 많이 이끌어낼 수가 있겠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스타그램을 키울 때 일단 생각하실 거 말씀드릴게요. 인스타그램을 처음에는 되게 호기롭게 시작을 합니다. 인스타그램이 잘 되더라, 인스타그램이 괜찮은 것 같아 라고 해서 일단 인스타그램도 깔고 그 다음에 회원가입도 해요. 그러고 처음에는 아무 컨텐츠나 막 컨텐츠를 올려요. 뭐 예를 들어 내 일상적인 것들도 막 올리고 할 거예요. 근데 팔로우가 안 느는 거예요. 이거 내가 뭐 하는 짓인가 싶고 그때부터는 안 보게 되죠. 근데 팔로우 수가 중요한가요? 실제로는 물론 그것도 중요는 해요.
뭐 아예 중요하지 않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목적이 팔로워 수가 많은 것만을 생각할 거는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 팔로워는요, 돈 주고 살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얼마 안 해요. 그래서 업체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걸 또 돈 주고 사시기도 해요. 그러면 좋은 효과는 물론 있어요. 왜냐면 우리 아무것도 모르는 어떤 장소에 갔을 때 배고파서 식당을 알아본다라고 했을 때요. 식당에 인원이 아무도 없어요. 한 명 있어요, 만약에. 그럼 어때요? 저기 장사가 되게 안 되다. 저기 맛없겠다. 이렇게 그냥 판단을 해버리시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어느 정도 막 바글바글 한 것 같아요. 그럼 어때요? 저기 엄청 잘하나 보다. 장사 되게 잘하나 보다. 지금 안 먹더라도 나중에라도 한번 먹으러 한번 와봐야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팔로워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는 괜찮은데 팔로우가 많을 때는 추가로 이제 유입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는 일단은 그거는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팔로워들이 원래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그냥 있어주기만 하면 될까요? 내 게시글을 올렸을 때 그 사람들이 뉴스피드에 도달이 되는 거예요. 내 게시물이. 내 게시물이 도달이 되면은 좋아요도 누르고 뭐 여기다 댓글도 달고 그에 대해 관심을 갖고 그 서비스를 이용해야 되는 게 원래 팔로워인데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예, 그야말로 예, 그냥 가만히 있는 그냥 세워놓은 마네킹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떠들어봤자 사실은 많은 사람들한테 전파가 안 되겠죠. 그리고 내가 그러면 팔로워를 사고 그럼 1개월 사고 그만둬요. 그러니까는 팔로워를 이 정도 샀으니까 나는 이제 그만해야지. 이제 팔로워를 그거 계약을 이제 끊었어요. 그럼 그 팔로워들이 다 빠져나가요. 실제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팔로워가 많다라는 것만 했을 때는 물론 아주 나쁘진 않아요. 좋은 효과는 한 가지 말씀드렸죠. 그냥 그 사람들이 이렇게 팔로워가 많네 하고 한번 뭐 들어가 본다든지 자기도 팔로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하겠지만 그에 대해 뭐 소통이나 공유가 전혀 없다라고 했을 때는 결론적으로는 쓸모가 없는 거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인스타그램을 이용하는 목적 자체가 단순히 팔로워 수가 많은 인플루언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이걸 이용해서 마케팅을 해서 매출을 얻고자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이용자들하고 그러니까 이용자가 될 사람들하고 진정한 교류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셨을 때 팔로워를 증선적으로 계속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에 뭐 예를 들어 팔로워를 계약해놓고 뭐 계속해서 게시글을 올리겠다 이건 좋지만 게시글이 아무것도 없는데 예를 들어 메뉴가 없는 집이면은 누가 오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컨텐츠를 올리고 그에 대해서 계속해서 소통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할 거다라는 거 정도 말씀드리고요. 또 메가 해시태그를 사용하지 말자라는 거는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러냐면 팔로워 수를 늘리기 위해서 인기 있는 해시태그를 가져다 붙이는 게 오히려 역효과를 부를 수가 있거든요. 내 게시글과 관련된 해시태그를 넣어야지 그에 맞지 않는 엉뚱한 해시태그를 넣었을 때 그런 거는 실제 브랜딩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게 될 수가 있더라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을 하실 때 너무 초조해하거나 욕심을 내지 말아주세요. 꾸준하게 게시글을 올리고 꾸준한 활동을 하는 게 인기 있는 계정이 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계정에 게시글이 쌓이고 소통을 활발하게 한 계정이 인기 게시물이나 둘러보기에 노출이 되는 거니까 꾸준하게 일관되게 운영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관된 컨텐츠와 일관된 메시지를 보여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느 때는 뭐 일상 적고 어느 때는 예를 들어 맛집 올리고 어느 때는 내 컨텐츠 올리고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팔로워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수 있는 정보 또는 컨텐츠 같은 것들을 주로 그 인스타그램에 게시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인스타그램은 한 개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부계정들을 많이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내 일상에 대한 인스타그램은 내 일상 인스타그램 따로 만드세요. 그리고 내 이제 선전하고자 하는 컨텐츠에 관련된 계정을 또 만들어서 그 계정에다가 그런 내용들을 올려주시는 게 맞겠죠. 그렇게 다른 계정과 어느 정도의
구분이 될 수 있게, 이 계정은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거구나, 이 인스타그램은 어떤 내용들에 대한 인스타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게 컨셉을 만들어 주신다면 더 좋은 효과를 불러올 수가 있을 겁니다. 인스타그램은 소통의 도구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물이 들어간 게시물은 그렇지 않은 게시글보다 좋아요를 받을 확률이 36% 정도 높다고 해요. 그래서 개인의 일상을 공유하는 소셜 공간이 원래 인스타이기 때문에 제품이 일상 속에 활용되고 있는 모습을 올려서 소통을 해주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거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인스타그램을 운영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일단은 목표를 좀 정하죠. 일단은 개인의 어떤 내용들을 올리는 개인 일기장 용도도 물론 괜찮아요. 그죠? 아니면 이제 판매를 위한 목적, 그것도 괜찮죠? 브랜딩을 위한 목적, 그것도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어떤 컨셉을 정해서 인스타그램 마케팅을 통해서 어떠한 전환을 이루고 싶을 것인지 그러한 목표를 세우고 세부 전략을 세워주셔야겠죠. 그리고 그 분야로 이미 잘 나가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경쟁사를 분석을 해보시는 거예요. 먼저 인스타그램을 운영 중인 경쟁사를 찾아내서 소비자를 어떤 컨텐츠로 사로잡고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그럼 내가 세웠던 어떤 전략과 겹치는 건 없는지 분석을 해보는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스타는 감성의 도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막 딱딱한 글 이런 거보다는 당연히 좀 약간 카피라이팅도 좀 신경을 쓰셔서 적으셔야 되긴 할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이 매끄럽게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기존에 하고 있는 데들을 조금 참고해서 글을 좀 쓰신다면은 아마 그래도 좀 매끄럽게 글을 쓰시는 게 가능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미지 컨셉을 정하시는데 일단은 너무 여러 가지 중구난방으로 이미지를 올리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컨셉에 맞는 이미지들을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훨씬 더 나중에 봤을 때 전문적이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테마를 잡아서 운영을 하실 것을 추천드릴게요. 자, 고객이 찾아오게 만드는 해시태그 이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인스타그램에서 중요한 건 해시태그이거든요. 그래서 고객이 찾아올 수 있는 해시태그를 사용해서 효과를 보실 수가 있겠죠. 해시태그를 클릭하면 같은 해시태그를 달고 있는 이미지들이 모두 모여있는 페이지로 이동을 하거든요. 그게 바로 검색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나중에 우리도 인스타 열어서 검색해 볼 거예요. 고객이 내 브랜드를 발견하기 위해서 검색을 해서 보통은 들어오기 때문에 이 해시태그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검색이 돼서 보였을 때도 그 중에서 이제 눈에 띄게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사진도 많이 신경을 쓰셔야 돼요. 피드를 올릴 때 피드의 통일성을 깨지 않으면서 눈에 확 들어올 수 있는 이미지 컷을 쓰시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하겠죠. 독특하면서 매력적인 사진 또는 브랜드의 개성이 돋보이는 사진을 찍어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인스타그램에선 사진이 되게 필수예요. 또 요즘은 릴스타그램이라고 부를 정도로 동영상도 좀 필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은 사진과 동영상을 잘 올리시는 게 일단 필요하실 텐데요. 컨셉에 맞게 올리도록 해주셔야겠죠. 얘네들이 막 혼합되어 있으면 되게 정신 사나울 건데 요거는 이제 딱 보면은 어떤 인스타 같아요? 요리 쪽, 그죠? 그런 인스타 같은 느낌이고 여기는 어때요? 고양이를 주로 올리는 고양이 인스타그램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죠? 이렇게 컨셉에 맞는 사진들이 올려져야 되겠다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성공적인 해시태그를 쓰기 위해서는요. 해시태그를 너무 큰 키워드를 쓰는 것은 좋진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아직은 인스타그램 자체가 인원이 많지가 않은 초기 인스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큰 해시태그를 썼을 땐 내 게시글이 아무래도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큰 해시태그와 중간 해시태그 그리고 작은, 그러니까는 뭐랄까, 사람들이 많이 그래도 게시를 하지 않은 적은 그룹의 해시태그를 섞어서 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시태그는 실제 사람이 검색하는 것 외에도 실제 인스타그램의 알고리즘이 이 게시글이 어떤 것들을 올려놓은 게시글이야 라는 걸 알려주는 용도로도 쓰여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런 카테고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보여줘 라는 의도가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해시태그를 큰 거, 중간 거, 작은 거 이런 것들을 올리게 되는데 여기서 큰 거라고 한다면 공개 게시글이 많은 거,
굉장히 많은 거. 중간이라고 한다면 한 몇천 건 정도 되는, 한 몇만 건 정도 되는 거. 이건 이제 몇백만 건 정도 되는 거. 요거는 한 1000건, 뭐 100건 요 정도 되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따가 인스타 열어서도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러한 해시태그들이 어느 정도 통일성이 있다면 그 인스타에서도 생각을 했을 때 이게 어떤 게시글이구나, 어떤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올려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해시태그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처음에는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기가 좀 쉽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팔로우 품앗이도 아마 조금 필요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마팔이라고만 쳐봐도 굉장히 많은 포스팅이 검색이 될 건데요. 실제 이런 포스팅에 들어가서 일일이 팔로우 신청을 눌러준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이용자가 마팔을 해주기는 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루에 적어도 20명에서 30명의 팔로우를 늘릴 수는 있지만 다만 이때는 주의하셔야 되는 게 계속해서 팔로우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아마 30명쯤 되면은 어떤 메시지가 떠요. 너무 어부징하지 말라고 그렇게 주의글이 뜹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틈틈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1시간이라든 시간텀을 둬가지고 팔로우 신청을 하시면 무리되지 않게 팔로워를 늘릴 수가 있어요. 또 마팔을 이용한 품앗이가 진성 고객일 리는 없죠. 이런 분들은 그냥 초반에 어떻게 보면 내 그 인스타그램이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은 좀 어떤 사람들한테 좀 그래도 영향력이 있어 보이게 할 어떤 목적으로 세워놓는 것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성 고객이 아니죠. 그래서 약간의 팔로워를 늘리고자 하는 경우에 조금 활용해 주실 수가 있겠고, 일반적으로 한 계정의 팔로우 최대치는요, 한 계정당 7,500명까지 우리가 팔로우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팔로우 하시다가 예를 들어 반응이 없거나 좀 활동을 잘 안 하시는 팔로워들은 팔로우를 해제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관리를 해 나가시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좋아요와 댓글은 효과적인 관심 표시인데요. 인스타그램에서는 사진을 2번 탭하면 좋아요를 누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팔로우를 신청한 이용자들의 포스팅을 또 열심히 우리가 탭 눌러서 좋아요를 해주게 되겠죠. 그러면 이게 어디에 뜨냐면은 알림창에 좋아요를 누가 눌렀다라는 게 보여지게 돼요. 어떤 게시물에 누가 좋아요를 눌렀다라는 어떤 관심들이 보인다면 그러면은 그렇게 관심을 가져 하는 사람이 팔로우 신청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용자들은 마팔을 해주는 경우들이 많죠. 이렇게 팔로우 수만으로 받는 어떤 마팔의 확률을 좀 상승시킬 수가 있고 또 댓글도 상대방의 알림창에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좋아요만 누르지 말고 중간중간 댓글도 적어준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팔로우를 신청한다면 팔로우를 신청을 수락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아지게 되겠죠. 이런 것들을 좀 거쳐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실제 우리는 단순하게 팔로워를 늘리는 거는 초반의 경우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팔로워가 나중에 이제 필요한데요. 내 인스타그램에 관심을 가져줄 만한 사람을 실제 찾아가서 팔로우나 좋아요를 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 인스타그램 계정이 건대에 위치한 라면집이다 라고 한다면 주로 건대 부근의 대학생들이 이용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 대학생들이 어떤 해시태그를 주로 쓰는지 그거를 검색을 해보면 그 대학생들의 인스타그램에 찾아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관심이 끌려지는 어떤 게시물에는 좋아요도 해주시고 중간중간 뭐 답변도 해주시고 그러면서 팔로우를 하게 된다면 아마 이런 분들도 팔로우를 받아줄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서 타겟을 조금 더 팔로우를 내 어떤 타겟 고객에 맞는 사람들로 채워 나가셔야 될 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인기 해시태그들을 조금 정리해서 올릴까 하는데요. 인스타 같은 경우는 컨셉도 중요하고 꾸준함도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해시태그를 적지 않으면 진짜 검색에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해시태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보통 해시태그는 최대 30개 정도 하나의 글에 달 수가 있지만 해시태그와 게시물과의 관련도를 따져본다면 보통은 9개에서 한 15개 정도의 해시태그를 달게 돼요. 이런 것들은 여행 관련된 해시태그입니다. 이런 것들은 카페에 관련된 해시태그예요.
요거는 이제 취미에 관련된 해시태그. 요거는 이제 일상에 관련된 해시태그. 물론 여기 적은 건 그냥 몇 가지 적은 거지만 더 많아요. 요 이제 맛집이나 음식점에 관련된 해시태그들이 되겠죠. 그리고 요런 거는 이제 뷰티 관련 해시태그인데요. 참고해 주시고, 요건 이제 패션 관련. 이 OOTD가 오늘의 패션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패션 관련된 해시태그. 요거 이제 셀카 관련된 해시태그. 사랑 관련된 해시태그. 요런 식으로 각각 그냥 관련된 해시태그를 잠깐 뽑아봤어요. 근데 얘네 말고도 더 많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자, 인스타그램의 특별한 기능입니다. 인스타그램엔 스토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브랜드가 동영상 콘텐츠를 활용하기에 가장 쉽고 효율적인 게 바로 인스타그램의 스토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 간편하고 24시간 후에면 사라져버리는 휘발성 때문에 콘텐츠를 고퀄리티로 만들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장점이긴 하죠. 인스타그램의 스토리는 최대 15초까지 짧은 영상을 통해서 많은 콘텐츠 생성이 가능하고요. 여러 개의 스토리를 생성해도 일반 게시물처럼 피드에 노출이 되면서 시간이 지나서 흘러내려가 버리는 게 아니라 상단에 동그란 아이콘 모양으로 띄워져 있고 그 브랜드 아이콘을 누르면 슬라이드 형식으로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로감을 줄일 수도 있고 소비자들에게 우리 브랜드를 꾸준하게 노출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실제 이런 식으로 명품 브랜드에도 스토리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이렇게 질문받기 스티커 같은 걸 붙여서 소비자의 참여를 이끌어내기도 해요. 또 이렇게 인터랙티브 스마트 슬라이더를 이용해서 소비자랑 소통을 하기도 합니다. 또 사실 제가 스토리에서 되게 좋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링크를 연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블로그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아니면은 내 쇼핑몰에 상품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상품의 링크를 여기다가 연결을 해서 스토리를 본 사람이 그 링크를 눌러서 웹사이트로 넘어가게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자체도 되게 활용을 하신다면은 되게 좋은 부분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스타그램에선 기본 게시글 자체에 링크를 연결해봤자 연결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릴스라는 거에도 링크 연결을 못해요. 근데 지금 스토리에는 우리가 링크를 연결해서 넣을 수가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활용해 보시면 되게 뭐랄까 전환까지 좀 유용하게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의 스토리 중에서 사람들한테 계속 보였으면 하는 스토리 같은 경우는 하이라이트라는 걸로 빼내서 올릴 수가 있어요. 하이라이트는 개수 제한 없이 게재가 가능하고 가장 최근 수정된 순서대로 프로필에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고객들한테 알리고자 하는 내용들을 하이라이트로 뽑아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IGTV 기능은 사라졌고요. 그 대신 릴스가 생겼는데 제가 릴스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쇼핑 태그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쇼핑 태그는 그냥 걸 수는 없고요. 기본적으로 페이스북의 페이지를 운영하고 그 안에 이제 샵이라는 기능이 있다라고 했죠. 그거까지 설정을 해놨을 때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쇼핑 태그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생기니까 참고해 주세요. 실제 태그가 사람 태그랑 비슷한데요. 어떤 상품에다가 상품에 대한 태그를 달아주게 된다면 그 부분을 눌러서 원하는 상품을 사러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게 쇼핑 태그예요. 자, 인스타그램의 친구 소환 기능. 기본적으로 인스타그램에서 이벤트를 한다라고 했을 때 친구 소환을 미션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때 게시글을 작성하면서 해당 게시물을 함께 공유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 본문에 바로 적용을 하거나 댓글에 적용하는 그런 경우가 바로 친구 소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소환하려면 골뱅이 뒤에다 사용자 이름을 쓰시면 쉽게 소환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인스타그램의 리그램 같은 경우도 많이 활용하는 건데요. 리그램이라는 건 뭐냐면 리포스트 인스타그램이라는 단어를 줄여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인스타그램에 올려져 있는 포스팅을 우리가 그대로 따와가지고 내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거, 그게 바로 리그램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만약에 하는 이벤트의 경우는 장점이라 한다면 내가 올린 컨텐츠를 다시 리그램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겠죠. 왜냐면
내가 어떤 컨텐츠를 올린 거를 따가지고 다른 사람이 그 컨텐츠를 똑같이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팔로워한테 또 퍼져나가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 컨텐츠의 도달이나 노출이 상승되는 그런 효과를 주거든요. 그리고 또 리그램을 함으로써 고객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 브랜드를 어필할 수 있다는 게 이 리그램을 활용하는 이벤트의 장점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이런 식으로 이벤트를 많이 만드시니까 참고해 보시라고 제가 그림 넣어놨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인스타그램 마케팅에 대해서 PPT 내용은 좀 정리를 했고요.